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수들은 어떻죠? 그 고시문이 언제쯤 나올 것이고 어디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 진짜 초고수죠. 그래서 결국 공부를 하셔서 그 정도 단계까지 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폭파입니다. 반갑습니다. 탱크맨입니다. 자, 네.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 해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주거지 정비 관련된 건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딱 느껴지죠? 아,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서울이랑 비슷해요. 서울도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산으로 둘러싸여진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는 한강 이북 지역의 재개발이 좀 힘든 이유가, 아, 저런 문제가 있구나.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릉지 마을 이런 데가 좀 사실 재개발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 페이지 넘겨서 좀 자세히 좀 보면은, 지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그건 이제 사실 반복이긴 하지만, 네.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거지 정비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가나 다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점을 또 제시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또 얘기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도심 정주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걸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꼭지점 보면은, 안양시는 안양역 주변의 원도심과 서쪽입니다. 그리고 평촌 신도시, 동쪽의 신도심으로 얘네들도 지금 이분법으로 딱 구분하고 있죠. 이 두 군데다 결국은. 그래서 안양역 주변으로 중소규모의 상업 기능들이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어떻게 돼 있죠? 이거 임장 가보면 아는데, 상업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고밀도 개발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저밀도 중심이다. 즉 네. 상업 지역이지만 4층, 5층 미만의 건물들이 태반이다. 네. 이건 지금 서울시에서 뭘로 보고 있죠? 저희용 부지. 네. 그래서 여기 맞습니다. 네. 개발해서 인구를 더 충원해야 된다. 안 그래도 인구가 빠져나가서 지금 고민인데, 저희용 부지를 개발을 해서 양질의 주거지와 오피스 시설과 상권을 충원한다면 충분히 주변의 광명이나 서울 금천구나 뭐 의왕, 군포시 뭐 이런 동네의 인구를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꼭지점 보면은 도로의 혼잡화. 네. 자, 도로를 지금 길을 강조했습니다. 도로가 혼잡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좁은 도로를 확폭해야 되겠다. 그 이제 확폭하는 방법이 뭐다? 신설하는 방법이 뭐다? 재개발. 이거는 판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 평촌 신도시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해서, 평촌 신도시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죠. 아파트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노후화가 가속돼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인 정비 사업의 한계, 지금 안양시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성이 좋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만약에 투자한다면, 입지로 투자하면 큰일 난다.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만약에 투자를 하면은, 현재 정비사업은 어떻죠? 정비사업 초반에 사업성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초반 단계에 사업성이 공개가 되면은 분명히 VS 놀이 할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빠른 곳으로 사람들은 몰린다. 어쨌든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어떻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심 및 지역 상권의 침체. 결국 이제 상권이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통시장의 기능 간 연계나 판매 기능 이외에 특징적인 요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시장 정비 사업을 주복합의 형태로 분명히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비록 서울이지만 안양시와 인접해 있는 영등포구에는 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복합으로 이 개발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간 불균형 초래해가지고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불균형이 계속 있다라는 거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역세권 위치도가 나옵니다. 결국은 역세권, 후역세권과 앞으로 생길 만한 역세권, 네. 그렇죠. 운동장역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이 아닌데 네. 향후 생길 만한 역세권이죠. 생길 역세권. 그래서 네. 지금 향후에 생길 역세권 그리고 기존 역세권 모두 거점 범위로 지금 삼고 있다. 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전형적인 선형 개발이라고 네. 볼 수도 있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해 주는 관문 입지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목적이 뭐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네. 조례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개정하겠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조례 개정 관련된 소식,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관련된 소식, 그런 고시문들이 나오면, 이제는 제대로 봐야 된다. 내가 만약에 안양을 투자처로 염두한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수들은 어떻죠? 그 고시문이 언제쯤 나올 것이고 어디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 진짜 초고수죠. 그래서 결국 공부를 하셔서 그 정도 단계까지 오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공업 지역인데 안양은 이제 공업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양, 호계동, 박달동, 호계동, 평촌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결국은 박달동을 오리지널 거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박달동이 얘를 오리지널 거점으로 잡고 배후 주거지나 배후 상권을 할 곳이 이런 곳들이죠. 이런 곳들. 결국은 안양시는 박달동을 무조건 사수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 무조건 개발해야 인구 유입, 옆에 있는 광명의 인구도 뺏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박달동 1호는 노공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활용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 공장 창구를 재개발, 재건축해서 고밀도 개발하겠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을 적극 유치해서 인구 유입을 시키겠다라고 대놓고 거점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 밑에 호계동 보면은 LS 산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산전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시설을 입지하고 있는 지역, 그래서 기존 산업기능 강화를 위해서 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통해서 지원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확충하겠다 해서 호계동 555번지 지식산업센터 개발. 지도를 잠깐 같이 한번 네, 짚어볼 텐데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인데 위의 호계동은 평촌 신도시의 일부에 해당되는 이쪽 범계 역세권 지역이 호계동이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 호계동은 어떤 데냐면은 금정 역세권과 가까운 이런 안양국제 유통단지 보이시죠? 그리고 교도소 부지가 있는 그야말로 좀 입지상으로 안 좋은 그런 호계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 역세권은 GTX 역세권이다. 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예정이고, 네, 금정 역세권 바로 힐스테이트 지금 고밀도 개발한 흔적이 또 거점 개발한 흔적이 잠깐 보죠. 네, 오랜만에 또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책에 소개된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네, 아, 여기 거점 개발 동네구나 해서 이 금정 역세권에 있는 호계동은 산업 기능을 강화하겠다. 네, 라는 계획이 있고, 안양 호계동의 1호는 상생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그런 네,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촌과 가까운 쪽이 더 좋겠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금정 GTX 역세권 뒤쪽에 있는 이 호계동 1원이 정말 미래 가치가 뛰어날 수도 있겠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점벽해가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다시 네, 이제 강의 한 돌아와서 다음 페이지는 노후주택의 현황인데 20년 기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호수는 전체 주택 호수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30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25년으로 한다면 17.9%가 아니라 상당히 퍼센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목표연도 도래 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호수는 전체 주택 호수의 82.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음 페이지 오면은 자, 단계별 정비 계획. 단계별로 한다? 제가 그랬죠. 인허가를 한꺼번에 내주지 않겠다. 그럼 이제 빠르게 인허가 나올 구간들을 우린 찾아 들어가는 게 좋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보면은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 색깔이 다릅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이분법으로 나눈다면은 이거는 뭐 지식이 없더라도 색깔 구분만 할 줄 안다면 어느 쪽이 더 시급해 보인다? 어느 쪽에 더 빠른 인허가가 나와 보인다? 왼쪽이잖아요, 왼쪽. 네, 예. 서쪽 부분. 왼쪽이 네, 압도적이잖아요. 네, 2단계 섭취가 많죠. 그래서 네, 아, 행정을 하는 안양시 주택가 공무원들도 일단은 동쪽은 제껴둘 가능성이 높겠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난 재건축 투자할 건데, 나는 재개발 투자할 건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랑 별 쓸데없는 뉴스를 왜 서집 백업해? 이런 게 막 나오고, 우리 회원님들끼리, 좋다, 좋다, 기대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알쏭달쏭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진짜 놓칩니다. 그 편식을 하면 안 된다. 왜냐? 이미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